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뿌잉뿌잉 어반입니다. 오늘 첫 이야기 채널을 새로 팠거든요. 그래서 첫 이야기를 뭘로 할까 하다가 이 채널은 경제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뉴스 같은 가벼운 이야기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 지금까지 기존의 어반님 채널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약간 금융 관련 이야기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말고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러기엔 첫 이야기는 부동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어머니 형 부동산 뭐 한다고요? 형 증권사 일하는 사람이 부동산 이야기하면 안 돼.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우선 안타깝게도 저도 이렇게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 금융 쪽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또 잘 얘기해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타겟팅은 뭐냐면, 좀 이제 넓고 얕고 가볍지만 조금 깊게, 딱 중급자용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타겟팅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나름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서울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소름 돋는 공통점, 데칼코마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포커싱을 맞출 부분은 PIR이라는 이 지수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PIR 비율 많이 들었을 거야. 소득 대비 집값을 측정하는 걸로, 뭐 이제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주식의 그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볼 때 PER을 보잖아. PER이나 아니면 PBR 이런 것들, 장부 가치라던가 아니면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것들을 보는데,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지수가 PIR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여러분들 1년 연봉이 5천이라고 치자. 근데 집값이 5억이야. 그러면 이제 PIR이 10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한 푼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쭉 모은다고 했을 때 몇 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게 PIR이거든요. 근데 뭐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최근 5년 사이 집값이 그냥 뻥뻥뻥뻥 올라갔잖아. 그래서 PIR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PIR 비율만 놓고 봤을 때 한국 부동산이랑 일본 부동산이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다들 뭐 역대 최고 수준의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원희룡 장관이지.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이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에도 PIR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서울은 현재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에 8배 또는 금융위기 이후에 1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18배인 PIR이 8배가 되려면 집값이 55%가 하락이 돼야지 이게 또이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뭐 45%에서 55%까지 이제 끌어내리겠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나는 이 이야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뭐가 안타깝냐면,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요, 정부의 개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정부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굳이 개입을 안 해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많은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올라가게 돼갖고 지금 금리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해내게 돼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정부까지 때릴 필요가 있나? 자연히 떨어지는 걸.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뭐 골 때리는 상황 아닌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옛날에 좀 개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비트코인 광풍 볼 때 그때 정부가 그걸 때려잡았잖아.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 것들은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서 만약에 더 많이 들어갔으면 투자의 그런 결과는 투자자한테 귀속된다고 하지만 여럿 골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왜? 어차피 떨어질 거.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도 서울 집값이 현 수준의 4분의 1이야지 적당하다는 변창흠 후보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시장이 와가지고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PIR 비율이 뭐가 되게 내가 보고 깜짝 놀랐냐면, 나도 보고 깜짝 놀란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KB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PIR로 비교해서 하나 내는 게 있는데,
진짜 일본 버블 시절 부동산 버블은 엄청 유명한 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985년 일본 도쿄 아파트의 PIR이 8.08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985년에서 1991년 6년 사이에 PIR이 18.12까지 올라갔어요. 18.12까지 올라갔고, 그 뒤에 버블 꺼지면서 PIR이 7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아파트 가격의 PIR을 보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면 2015년 기준, 3분기 기준으로 8.8이었거든. 근데 2021년 18.5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딱 정확히 보면 8에서 18까지 올라간 게 이게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것만 보고 나서 이게 뭐 똑같이 일본처럼 이렇게 엿됐다 버블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건 이제 피웅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까지 가게 된 거에 되게 롱롱 스토리가 있거든. 그 얘기하려면 플라자 합의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옛날에 슈카형 되게 정리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슈카형 영상 보면 그 롱롱 스토리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와서 똑같이 PIR이 올라갔지만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볼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거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뭐 미국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했던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봤을 때 16 정도로 거래가 돼 있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1,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저평가냐? 아니란 말이야. 한국은 항상 그 값이었단 말이야. 서로 각자 다른 값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미국이 평균이 16이었는데 그러면 20일까지 올라갔어. 최근에 한 20인가 그럴걸요? 그러면 버블이다 할 때, 옛날에 한참 올라갈 때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던 게 왜 그렇냐면,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 돈이 엄청 많이 풀렸잖아. 엄청 많이 나가고 금리, 돈의 가격이 현격하게 낮아졌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게 주가 수익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이거를 단순 평균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랑 우리랑 되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지금 부동산이 올라갔던 시기는 전 세계가 유동성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도 많이 올라갔지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2021년 6월이니까 1년 전 기사긴 하지만 그때 블룸버그에서 평가했던 집값 거품 순위가 1위가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 그 처녀들만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캥거루 국이 15였고 한국이 19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버블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뭐 인플레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PIR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표로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하나의 그런 유동성 장에서 오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거였어. 물론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약간 희한하긴 하지.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이제 그냥 공급을 충분하게 늘려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일본과 유사하다고 해서 PIR 비율이 똑같은 과정으로 흘러간다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 되게 좀 이게 이상한 게 많다라는 것들이죠. 되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이런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지? 유동성에 사람들이 빚도 많이 냈고, 그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유일한 전세제도라는 게 있잖아. 그지? 갭투자 또 오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이랑 맞물리게 돼서 뇌관이 터져버린다고 했을 때,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요쯤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포인트는 그냥 PIR이라는 지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만 봤을 때 과거 일본 버블 때와 굉장히 수치가 유사하게 나왔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